자, 수요일 우리 그 부처님 오신 날 때문에 그죠? 수업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자, 강의 녹화로 대체하는데 저번 시간에 슬라이드가 남은 줄 알았는데 넘어가니까 다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좀 기분 좋게 그죠? 짧게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자, 행동 결과물 중심 관찰 기록 저번 시간에 봤고, 일단 우리가 네 번째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 165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행동 발생을 기록한다는 점에서는 행동 결과물 중심 관찰 기록 위에 거 우리 앞에서 세 번째 거와 좀 비슷하지만은 일단은 뭐 행동 특성 같은 경우에는 행동의 특성을 직접 이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르다. 그죠? 행동 특성 위주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 방법으로 관찰 행동은 우리가 행동은 항상 뭐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조작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 방법 엄청 길지? 나도 지금 읽으면서 발음 꼬일까 싶어서 읽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행동 이제 우리가 관찰할 행동이 반드시 뭐 시작과 끝이 분명한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이제 행동이 돼. 우리가 관찰할 행동의 이제 조작적 정의의 이제 분주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 162쪽부터 쭉 보면은 발생한 행동 자체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따라서 뭐 몇 가지 종류로 우리 책에도 이제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어요. 종류로는 빈도, 그지? 여러분들 빈도 그죠? 뭐 얼마나 자주, 그지? 아니면은 공부하는 수업 시간 동안, 그지? 관찰 시간이 이제 우리가 뭐 도입 빼고 이제 마무리 빼고 중간에 그지? 진행 단계에서 뭐 30분을 본다 이러면 30분 동안에 일어나는 뭐 횟수 그걸 체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속 시간 기록도 있고 지연 시간, 반응기의 기록, 기준치 도달 기록 5가지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응? 안 살펴볼 거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관찰 기록지가 여기 예시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예시대로 한번 해보고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다 여의치가 않다, 그지?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하면 참 재밌는데 이렇게 또 하면은 뭐 거의 뭐 우리가 나가야 되는 진도 부분들은 아예 그죠? 나가지도 못하고 이래 되니까 그지? 자, 빈도 기록, 빈도 관찰 기록을 한번 보자. 자, 165쪽 밑에 달라기, 맨 밑에 달라기, 그죠? 자, 전체 관찰 시간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구분해서 아동을 관찰하고 하나의 시간 간격 안에 발생한 뭐 행동 빈도를 기록하는 것이고, 일단은 체크 행걸 갖다가 다 어떻게 해야 돼? 세워야 되지. 몇 개 되는지, 그지? 개수를 이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고, 그림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기로 했어요. 일단은 수업 방해가 없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 쉽고, 이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동 발생 분포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뭐, 우리가 보면은 보통 그 부적절한 행동이라든지 그죠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시간대가 하루 종일 그러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럼 큰일 나, 그지? 뭐 한 시간 올로 뭐 그지?
아니면 시간에 구분 없이 계속 이러면 진짜 곤란하죠.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의학적인 그런 도움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한테는 꼭 있어요. 다 그렇게 하진 않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게 좀 많이 달라.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좀 다를 거란 얘기지. 이게 뭐 문제행동이 일관성 있게 하루 종일 그러진 않아요. 어떨 때는 하루 전체가 아주 괜찮을 때도 있어. 애들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그런 격차들이 심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단점은 행동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느냐 행태를 우리가 잘 이제 설명을 못하는 그런 이제 좀 단점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자주 오래 발생하는 행동에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탁뭐 친구하고 막 떠들고 뭐 이런 거는 탁탁탁탁 할 수 있는데 뭐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행동 단위 자체가 엄청 길게 이렇게 된다든지 그럴 때는 좀 그죠? 오히려 이런 이제 빈도 관찰 기록보다는 다른 기록을 써주는 게 좋겠죠, 그죠? 좀 적합한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빈도 기록 그리고 이제 빈도 기록 이제 발생한 행동의 빈도를 기록해서 아까 그 사건 계속 기록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차는 여러분들 166쪽에 뭐 이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전체 관찰 시간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지 않고 전체 관찰 시간을 그대로 두고 관찰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막 이렇게 눈 깜빡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막 할 경우에는 사실 좀 힘들어. 그 애만 쳐다볼 거야. 그건 아니지, 그지? 그렇다고 아이가 그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자기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할 경우에도, 미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동 행동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는 관찰 시간 간격 안에 행동이 발생할 때마다 이제 체크를 한다는 거죠. 빈도를 이제 기록하는 거지, 그러죠. 그래서 자료를 빈도수 또는 비율로 이제 요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단점 부분들을 밑 책에 교재에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 행동 형태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 하고, 그지? 지나치게 짧은 시간 간격으로 자주 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행동 적용하기 어렵다 했잖아, 그지?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연필로 책상 두드리기나 눈 깜빡이기 또는 컴퓨터 게임하기 같은 행동은 빈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빈도 관찰 기록 방법을 이용해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은 여러분들만으로 부적절한 행동, 우리가 이렇게 자리 이탈이라든지, 그지?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막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이제 손을 들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형태들은 이제, 관찰 기록 찌를 사용해서 이제 빈도 기록으로 이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5-8 한 그림 보자. 자, 이렇게 하면 돼. 교생 실습 교사직이지. 그래서 관찰자가 이렇게 이제 관찰 장소 및 상황, 그죠? 표적 행동, 목표 행동 있지, 그지? 식사 중에 자리 이탈 행동을 해놨지, 그지? 표적 행동의 조작적 정의, 자리엔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잡은 후 엉덩이가 자리에 10cm 이상, 그리고 10cm 이상 떨어진 상태에서 3초 이상 지속. 요게 이제 조작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하려면 굉장히 간단명령하게 할 것 같지만은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지, 그지? 거의 묘사 수준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12일부터 15일까지 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5-9 이것도 그죠? 빈도 관찰 기록 관찰 용지의 예시죠, 그죠? 여기는 교사가 했습니다, 여기. 그리고 수업 중 자리 이탈 행동.
여기에도 5-9에도 보면은 1회계 전체 관찰 시간 45분을 몇 분 간격으로? 5분 간격으로 이제 관찰하게 이제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5분 간격으로 하면 뭐 45분을 5분 간격이니까 뭐 행동 발생을 9번에 걸치게 이렇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총 빈도수를 세워 이제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잖아, 그지? 나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볼 거야. 자, 그 다음 5-10 한번 볼까? 여기는 특수교사다, 그지? 자, 여기 이제 표적 행동이 소리 내어 읽기. 조작적 정의 여러분들 잘 한번 봐봐. 별도로 제시된 조작적 정의에 따라 아동이 읽는 단서에서 대체, 발음, 오류, 삽입, 반복 등의 오반응이 발견되면 해당 칸에 체크 표시를 하시오. 이렇게 나지, 그지? 반응이 뭐, 대체, 발음, 오류, 삽입, 반복, 대체. 그지? 또, 발음, 오류, 뭐, 4월 3일, 4월 4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아이한테. 자, 뭐, 발음은 나도 오류가 많이 생긴다. 맞지? 여러분은 아닌 것 같지? 있잖아. 여러분들도 막 이렇게 책 읽기를 많이 안 한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그런, 발음 오류라든지 버벅거리는 거 있잖아. 그런 게 반복적으로 읽고 막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 아닌 것 같지? 그래, 내만 안 되는 걸로. 그지? 자, 그 다음 빈도 기록은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속시간 기록 한번 봅시다. 관찰 기록은 행동이 지속된 시간을 계산하여 이제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때는 스톱워치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 하면 돼. 뭐 막연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지? 자, 지속시간 관찰 기록 방법은 표적 행동이 시작될 때의 시간하고 그 행동이 끝날 때의 시간을 기록해서 행동이 뭐 지속된 시간을 계산해서 기록하는 방법으로 보면 되죠. 그러면은 시작된 시간하고 끝난 시간을 스톱워치 삑 눌려가지고 삑 눌리고 그러면 그 시간대가 나오겠지, 그지? 지속한 그 시간, 그지? 그래서 행동이 시작될 때 시간을 기록하거나 스톱워치를 작동한다. 소리가 좀 안 나면 좋겠다, 그래도, 그죠? 소리가 나면 애들이 막 이렇게 분산되니까. 행동이 끝날 때 시간을 기록하거나 스톱워치 작동을 이제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시작할 때하고 멈췄을 때 그게 지속된 시간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이제 계산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여러분들 5-11에 보면은, 그죠? 행동 발생이 뭐 우물정해가 1, 2, 3, 4, 5 이렇게 해놨지, 그지? 스톱워치 해가지고 전체 관찰 시간이 이제 30분이에요. 그죠? 6, 7, 8, 9, 10 해가지고 전체 지속 시간은 이제 1, 2, 3, 4, 5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걸 다 이제 합산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 해가지고 30분 분의 7 곱하기 100 해가지고 23%. 그래서 평균 지속 시간은 뭐 1분 24초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 행동의 지속시간을 합산해서 총 지속시간도 기록하고 총 지속시간을 행동의 총 횟수로 나누어 평균 지속시간도 기록하고지. 백분율로 나타내는 100을 곱해서 관찰한 전체 시간에 대해서 행동의 지속시간 퍼센트를 이제 기록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요약 자료에서 보면 우리가 바로바로 이게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변화되는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쉽게 이제 관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뭐 이렇게 눈 깜빡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우 짧게 발생하는 행동에는 적용하기 일단 어렵다. 지속시간 부분들을 하려면 그지 찰나로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몇 초 상관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몇 초 그거 할 때는 진짜 그 관찰자 간 신뢰도 구하기가 진짜 어려워. 너무 힘들어. 데이터도 너무 많아. 뭐 특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그 뭐 한 50회기 이상이 막 넘어가야 돼. 회기 같은 거 이렇게 연구를 하려면은. 그러면은 데이터가 막 사무실에 쫙 쌓여가지고 있잖아. 정말 개 고생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행동의 강도를 이제 설명해 주지 못한대. 앞에서도 이제 행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듯이 강도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디 할 거야? 지연 시간이지. 지연 시간 관찰 기록을 한번 봅시다. 지연 시간 관찰 기록 방법은 선행 사건과 표적 행동 발생 사이에 지연되는 시간을 계산해서 기록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연되는 시간 있잖아. 우리가 뭐 이렇게 선행 사건 있지 이제 얘야 오늘은 뭐 할 거야 누구야 뭐 하자 하고 나서 이제 얘가 반응이 있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표정 행동 발생 사이에 어떤 행동이 나타날지 여러분 뻔하지 그지? 그죠? 단어 그렇지 않지 그지?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야 재미가 있지. 다 그래봐 나 오늘 죽었다 이렇게 할 거야 교사가? 그건 아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절차를 한번 봅시다. 선행 사건, 선행 작업 이 부분들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읽기 시간에 한번 보자. 뭘 수행을 시키겠지. 그게 선행 사건이 될 거 아니야, 이제. 교사의 지시 따르기 행동을 보고자 할 때 선행 사건인 교사의 지시는 첫 문장의 첫 단어에 손가락을 짚으시오라고 정의 이제 할 수 있다, 그지? 애들한테 이제 어디 해야 되는지 아니까 딱 이렇게 짚으라겠지. 손가락으로 하면 그렇지만 뭐 연필로 이렇게 해보자. 뭐 이렇게 짚어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빨리빨리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뭐 딴전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러지 못하죠. 그죠? 자 그리고 관찰 시간 동안 주어질 선행 자극의 수. 자, 뭐 바로바로 일어나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선행자극의 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행자극의 수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 단계를 이제 생략을 할 수 있지만 거의 아마 비슷하게 일어날 거야, 그지? 자, 선행자극을 주고 이제 시간을 기록하거나 이제 스톱워치를 이제 작동을 시켜줍니다, 그지? 그리고 학생 행동이 시작될 때 시간을 기록하거나 스타벅스가 아니라 스타워치 작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행동이 시작될 때까지 지연된 시간 계산해서 그지 해당 칸에 기록하고 자 여기도 보니까 그림 5-12에 보면 1부터 그죠 12까지 해놨죠 그죠 그래서 지연 시간이 이제 뭐 1분 10초, 1분 30초, 50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산을 딱 하니까 전체 지연 시간이 5분 50초다 그지? 그래서 선행사건 횟수는 뭐 몇 번에 걸쳐서 해서 4, 2, 셋, 넷, 다, 여 우물정 6까지 이제 6회 그리고 평균 지연 시간은 58초 그죠? 6번이니까 이걸 나누면은 58초 나오겠지. 평균 지연 시간 어째 나와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보다 계산 빠르잖아, 그지, 여러분들? 되겠죠? 자, 뭐, 이 방법에도 보면은, 이제 뭐, 선생님이 만약에 질문을 하면은, 질문에 답하는 거, 그 이제 지연 시간 부분들을 주로 이제 우리가 기록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또 뭐 있어? 지시를 하고 나서 따르는 행동, 그죠? 그 안에 이제 지연되는 시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찰해서 기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74쪽, 반응기에 관찰 기록 한번 보자. 행동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표적 행동의 발생 유무를 이제 기록한다. 이렇게, 반응기회 관찰 기록, 그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응 기회잖아, 그지?
이 방법은 교사나 치료자가 학생이 반응할 기회가 통제된다는 특징을 제외하면 빈도 기록과 같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학생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지. 뭐 예로 보면 그 나와 있는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을 반응 기회로 정의할 수 있다. 하나한테 다 이렇게 질문으로 그죠. 그리고 학생 행동을 관찰할 시간, 길이나 그 시간 동안에 학생에게 주어질 기회의 수를 미리 이제 설정하고. 야, 이건 뭐 내가 안 읽고 누구 시킬 건데.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학생에게 이제 기회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표적 행동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발생한 표적 행동의 수를 주어진 기회의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서 주어진 기회 수에 대한 표적 행동의 발생 횟수의 퍼센트를 기록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정반응, 오반응 해가 정반응은 이제 이렇게 그죠? 기회를 제공했을 때 표적 행동이 이제 발생. 오반응은 반응이 없는 거지. 정반응, 오반응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요. 정반응 말이 체크해가지고 5-13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기회는 일단 뭐 전체 기회수 위에 가고 같이 그지 같은데 약간 이제 어떤 반응을 안 했을 때에도 같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중에 4번이니까 100분율로 나타내면 40%. 그지? 자, 뭐, 오답, 정답은, 여기는 정답.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학 시간이니까, 오답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여기 관찰 5-13에도 교사의 질문에 정답을 말하는 행동. 손 들고 무조건 쩌여쩌여 하는 친구들이 많지, 그지? 그렇지만 우리는 나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 대답을 못했어. 이제 학창 시절에는. 그러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뭐 선생님 저 알면서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래.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뭐 어릴 때는 사실 좀 수줍어을 많이 타서 그런 게 좀 많았어요. 문제지도 결과표 보자. 176쪽에. 자, 받침 없는 거는 그래도 좀 수라되지. 받침 있으면 힘들지. 이거는 받침 없는 거, 그죠? 자료 1, 2, 3, 4, 5, 6, 7 이렇게 해가지고. 1에서 10 정답수, 11에서 20 정답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는 거죠, 그지? 언어 치료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이런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이걸 많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지겹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유창하게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좀 좋겠지. 이 뭐 체크하는 게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이렇게 많이 움직여주는 게 입의 근육 이완이죠. 자, 그 다음에 기준치 도달 기록을 보면 기준치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이제 기록하는데 이거는 기준치라는 게 이제 중부가 일단 있어야 되겠지, 그지? 중부 제시 시료를 이제 기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절차는 여러분들 177쪽에 학생에게 제시할 기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하고 한 번의 행동 시도에 대한 인정할 만한 기준을 이제 설정하고 그리고 이 설정한 부분들이 몇 번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도달 기준치를 이제 설정해 줘야 되겠죠. 뭐 세 번이면은 한 번으로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도 한 세 번 정도는 우리는 기회를 주잖아요, 거지. 세 번 정도 이제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기준치에 도달하는 거죠. A가 그래서 종료. 그러면 새 기준치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되겠죠, 그죠? 그걸로 나오는 거 잘 모르겠지. 표로 보면 뭐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에게 이제 반응 기회를 제시하고 A의 기준에 도달하는 행동의 이제 발생, 정반응, 무반응, 오반응을 이제 기록해야 되겠지, 그치? 요거 이제 뭐 학생 행동이 B의 기준치에 도달하면 뭐 도달 기준치를 설정해 놓으면 그지? 종료하거나 다시 새 기준치로 다시 시작하는 거지. 새 기준치로 하면은 뭐 세 번이면은 또 횟수를 더 많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복잡하게 한다든지 그죠? 아, 쌤 겨우 했는데 또 하네요. 뭐 이렇게 그지? 그건 아니지. 그래도 아이들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성취감을 많이 느껴요. 그죠? 자, 기준치에 도달하기까지의 행동 시도수를 이제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준치 도달 관찰 기록 방법 적용한 이런 이제 관찰 용지 한번 봅시다. 자, 누구지? 숙경이다, 그지? 숙경. 교사는 정인이네, 그지? 정인이가, 반응기의 표적 행동의 정의 부분을 해놨지, 그지? 교사의 지시 3초 내에 교사의 지시 반복 없이 지시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반응기의 정의도 이제 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사가 아동에게 행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지시, 이제 교과서 백쪽을 펴라, 제자리에 앉아라, 책을 내라 등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사의 지시에 연속 3회 수행하기. 기준치가 요거예요. 3회. 3회 수행하면 어떻게 돼? 종료시키고 새 기준치를 또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지? 응. 자, 그래서 이제 기록 방법은 교사의 지시가 주어지고 3초 이내에 지시 내용을 이제 수행하면 정반응 이렇게 해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오반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 4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그래도 이 반응들이 기에 대한 반응의 이제 아동의 반응이 어때요? 조금 땡겨졌지, 그지? 그렇지 않은 경우 오반응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지? 자, 이런 재미가 있다는 거지. 그치? 처음에는 4월 2일에서 6일인데 며칠 상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걸린 횟수가 뭐 증반응 3번까지 합쳐서 걸린 횟수가 10이면은 여기는 6, 4월 6일 그지?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해가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절차들은 우리가 앞에서 뭐 계속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의 이제 전체적인 절차 부분들을 보면은 자, 표적 행동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정의를 하고 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전체 시간의 기록 그 다음에 행동 발생의 기록 여기는 뭐 계산하고 하는 건 다 여러분들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자,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직접 교관찰지만 봐도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자, 여러분들 179 쪽에도 관찰 기록 방법을 비교해가지고 좀 나와 있죠, 그죠? 행동 특성 중심 관찰 기록 방법들이 사용하기가 좀 쉽죠, 그죠? 바로 체크해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니까 관찰자가 아동의 행동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명의 관찰자가 한 장소에서 동시에 여러 명의 아동이나 이런 행동을 관찰할 때는 사실 안 되겠지, 그지? 표적 아이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뭐 그 시간대에 하나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지? 자, 그리고 이제 매우 짧은 시간 간격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행동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하기가 힘들 수가 있다.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간 중심 관찰 기록을 한번 보면, 시간을 중심으로 행동이 발생하고 있느냐를 기록하고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시간 중심 관찰 기록은 동간 기록법이라고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 행동 특성
정신관찰 기록이 어려운 경우에 대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행동 특성 정신관찰 기록이 어려운 경우 많은 아동을 관찰해야 되고 한 학생만 보는 게 아니잖아. 치료실에는 가능하겠지, 그치? 1대1 이제 뭐 주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한 학생의 여러 행동을 관찰할 경우 또는 이제 뭐 행동의 빈도가 매우 높거나 지속성의 변화가 심한 경우 이런 부분들은 좀 그지 관찰 기록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시간 중심 관찰 기록은 수업이나 치료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장점 그리고 행동의 직접적인 양이 아닌 행동의 발생률의 대략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기록해야 돼. 대략치, 발생률의 대략치. 추이를 본다. 그러면 조금 더 낫겠죠. 그죠? 대략치를 이제 측정한다 하는 거지. 그래서 시간 중심 관찰 기록은 여러분들 180쪽에 교재를 보시면 돼요. 관찰 행동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관찰 시간은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눠 표적 행동의 발생 인물을 관찰하고 이제 기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관찰 시간 간격을 결정할 때는 시간 간격을 길게 하면, 관찰자는 편하겠지. 그치? 빈도가 높은 행동의 수는, 어때? 눈 깜짝할 새에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시간 간격이 너무 짧으면, 자료를 놓칠 염려는 없지만은, 계속 그거 못 봐야 되잖아. 그지? 타임. 그래서 이제 주로 6초에서 15초 시간 간격을 이제 주로 이제 좀 추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많이 써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알베르토도 한 30초 미만의 시간 간격을 추천하고 하고 있어. 근데 이제 학자들마다도 자기가 쓰는 방법들이 또 달라요 또. 그리고 우리가 시간 중심에서도 이 행동 부분들을 관찰할 때도 그 행동의 그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기록 방법을 택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전체 간격 관찰 기록. 뭐 여러분들 책에 이제 직접 나오는데 표 많이 그림하고 많이 나오지, 그지? 이거 이제 보면서 하면 될 것 같다. 자, 전체 간격 관찰 기록은 관찰 시간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가지고 행동이 각각의 시간 간격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 관찰하여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관찰한 시간 간격 동안에 행동이 계속 지속된 경우만 그 시간 간격에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본 절차는 여러분들 시간 간격 크기를 결정하고 하나의 시간 간격 동안 행동을 관찰해야 되겠고, 그지? 그리고 그 시간 간격 전체에 걸쳐서 행동이 지속되었으면 정반응을 기록하고 행동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시간 간격 전체 동안 행동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면 보반응을 이제 기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격 동안은 행동 관찰하고 그 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시간 간격 전체에 걸쳐서 행동이 발생한 시간 간격의 수를 관찰한 전체 시간 간격의 수를 나누어 100을 곱하여 이거는 먼저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행동이 관찰된 시간 간격의 백분율을 이제 기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 짧은 시간을 관찰 시간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시간 간격 동안에 행동이 발생했는지 관찰하여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나중에 좀 그림이 많이 안 나와있어, 이제. 시간 간격별. 자, 후분 간격 관찰 기록. 이제 절차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관찰한 시간 간격 동안에 행동이 최소한 1회 이상 발생하면 그 시간 간격에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이제 기록하는 이제 방법입니다. 절차는 시간 간격 크기를 결정하고 행동이 발생했다고 기록할 만한 행동의 양의 기준치를 정하고, 기준치는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겠지. 부적절한 행동 부분들에서 딱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할 것인지, 이제
하나의 시간 간격 동안 행동을 관찰하고 그 시간 간격 동안에 기준심하고 행동이 발생했으면 전반응, 그지? 이하로 발생했으면 오반응 이렇게 기록하는 게 이게 또 이제 관찰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시간 간격의 수로 나눠 100을 곱해가지고 백분율, 백분율은 거의 다 써요. 빈도나 뭐 앞에서도 막 이렇게 나와있지만 백분율로 마지막에 다 표기를 다 합니다. 또 백분율로도 활용하는 부분들이 적절치 않은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거의 백분율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간 관찰 기록, 관찰 시간을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고 각각의 시간 간격이 끝나는 순간에 관찰하여 행동 발생 여부를 이제 기록. 끝나는 순간에 관찰한다. 그죠? 표적인지 발생 여부를 이제 기록하는데 시간 간격의 끝에 관찰하여 행동이 발생한다면 그 시간 간격 동안에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한다. 자, 여기 보면 183쪽에 보면은 3개 다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절차는 뭐 순간표지법, 시간표지법이라고도 하고 절차는 시간 간격의 크기를 정의하고 하나의 시간 간격 동안 행동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시간 간격 끝에 표적 행동이 발생하면서 이 끝에 보면은 여러분들 순간 관찰 부분들이 끝에 발생을 해야 돼. 위에 보면은 초록색 진한 부분들이 순간 관찰에도 보면은 정반응 앞에 2개지, 그지? 끝이니까는 뒤에 조금 남아있는 거는 끝이 안 했지, 그지? 맞지? 시작점에서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이게 오반응 마이너스로 표시한 거지. 되겠죠, 그죠? 전체 간격 관찰은 여러분들 봐봐. 메뉴의 초록색 부분들이 앞에도 0에서 15까지 뭐 처음부터 시작 안 됐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반응, 오반응이지. 이게 전체가 15에서 30까지 전체가 다 반응했을 때는 전반응으로 이제 표기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부분이니까 전체도 들어가지, 그지? 부분 간격은 처음 해도 되고, 이거 뭐, 이 뒤에, 0에서 15초 사이에 또 부분이니까 부분 되고, 그지? 전체니까 부분이 들어가지죠, 그죠? 그리고, 30에서 45초 사이에도 여기 이제 걸쳐져 있으니까 전반응으로 이제 표기해 준다는 거죠. 되겠죠, 그죠? 네? 그지? 자, 그림으로 보니까 좀 하게 나올 수 있죠. 쉽게, 그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표 5-3에도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180 있죠? 전체하고 부분하고 순간. 여기서 하나의 시간 간격 동안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한 경우. 시간 타임을 이렇게 쪼개놨잖아. 15초 단위로 여기서는, 그지? 그랬을 때 15초에 하나의 시간 간격이 되는 게 15초가 그 안에 계속 발생한 경우. 지속적으로, 그죠? 자, 그리고 부분은 하나의 시간 간격 동안 행동이 어느 순간에도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이제 순간은 이제 끝에 이제 우리가 전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발생한 경우이지.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관찰 기록 방법에 따라서 나타내는 이제 그 자료 요약 방법들이 있죠, 그죠? 자료 요약 방법들을 여기 뭐 횟수 비율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지? 백분율로 거의 많이 나타내지, 그지? 자, 이렇게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렇게 할 때 백분율로 나타내기가 좀 더 이제 수월한 거는 또 그때 그렇게 쓰면 될 거예요. 직접 관찰 지켜보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보면 자, 가능한 한 많은 행동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지, 그지? 같은 행동의 반복은 같은 양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관찰자, 대상, 날짜, 시간, 기록할 란이 있어야 되고, 딱 기본 틀이 나와야 되죠, 그죠? 관찰 행동과 상황의 기록란이 있어야 된다. 계속 그랬다 있지, 그지? 상황도 있고, 표적 행동도 있고, 조작적 정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될 그 조작적 정의 부분들. 기록의 방법은 yes 간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봐봐. 186쪽 한번 봐봐. 아, 나 이런 거 보면 난 정신없어. 여러분들 쉽겠다. 뭐 어려운 건 아니겠지, 그지? 그냥 거기에 이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 나 저렇게 하면 나는 정신없다. 그냥 좀 기술하고 그 어느 정도의 어떤 대략치 정도만 좀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만 해요. 관찰한 행동의 양을 전체적으로 요할 난이 있어야 됩니다. 뭐 100분율까지 나타낼 수 있으려면, 그지? 이거 하고 우리 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그 몇 장이지? 6장 간단하게 하고 그러면 될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 7장부터 하면 되니까. 관찰과 측정에 일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측정 일치도, 같은 것을 측정할 때 일관되게 같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찰 일치도가 높은 관찰을 위한 위상,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을 관찰 가능하고, 그지? 측정 가능한 뭐 조작적 경위의 용어로 이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행동 관찰 장소와 시간의 일관성이 있고 규칙적이어야 된다. 그지? 행동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형성적인 관찰이 필요하죠. 우리가 형성적인 관찰이 필요하겠죠. 이제 총괄적인 것보다, 그죠? 관찰, 측정, 기록의 절차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실제 상황에서 관찰하기 전에 충분한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라고 했어? 그 관찰자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한 사람으로 측정하는 걸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관찰자간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습을 해서 일치도 부분에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신뢰도 부분이 측정의 일치도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관찰 즉시 자료를 기록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기록할 경우에는 사실 직접 관찰 이 부분들은 좀 안 될 수 있지만은 그 아이들이 기록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그게 오히려 또 자료를 바로바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겠죠. 관찰 정도를 위해서 스톱워치, 비디오 테이프, 녹음기, 신호발신, 장치 등의 기구를 이제 사용하고, 자, 이런 만발의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지. 자, 관찰에서 측정 방법, 이거는 뭐 여러분들 좀 하면 돼. 지속시간 무게, 총빈도수, 반응 기회, 유지도, 걸린 횟수. 자, 요거는 여러분들 193쪽에 보면은 쭉 이제 나와요. 총 빈도수, 전체 일치도, 그리고 지속시간의 무게, 측정적 발생 일치도, 비발생 일치도. 그 192쪽에도 보면 관찰 일치도를 높이기, 관찰자가 중심 목적을 모르는 것이 이제 좋다. 알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기대 점수를 자꾸 이렇게 매기기도 하거든요. 아예 모르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관찰을 해주면 더 좋다는 얘기죠. 자, 뭐 측정 방법들은 여러분들 쭉 보면 될 것 같고, 그 194쪽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그 관찰자 일치도 산출하는 거 나오죠, 그죠? A하고 B가 있지, 그지? 됐어. 일치, 불일치, 뭐 이런 식으로만 해가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 행동을 볼 수 있는 뇌의 눈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우리가 일단은 5장은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낼 거고, 시간 간격 일치도라든지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하면 돼. 시험에 나오면은 일단 공식을 외워놓고, 그지? 그래서 이제 6장은 그래프 그리기와 자료의 시각적 분석. 이거는 쑥쑥쑥 넘어가면서 이제 할게요. 뭐 이게 이걸 2시간 동안에 다 못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그 강의를 해서 좀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합시다. 컨디션이 오늘 너무 안 좋아갖고. 자, 여러분들, 건강 좀 잘 챙기세요. 날씨가 너무 안 좋다. 나도 이 시간 하면 괜찮은데 약간 몸살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도 아파 지금. 목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왔어. 자, 수고해.